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여러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기에 맞춰서 한 8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좀 길 수 있으니까 내용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ax제곱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물어봐요. 이걸 직접 근 두 개를 구해서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계수, 여기 A, B, C 보이죠? 요걸 이용해서 바로 계수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구하는, A분의 C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읽을 때 이것분의 이거, 요거는 고정입니다.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문제로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빼기 알파에다가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죠? 이거 풀면은 알파 베타 나오죠. 그런데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a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a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동일한 식 이렇게. 그럼 이걸 전개하면 쟤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개하면은 ax제곱에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저거랑 같기 때문에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x제곱 앞에 개수는 a 같죠?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저기 x 앞에 개수가 b죠. 여기 x 앞에 개수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죠? 두 근의 합. 그 다음 상수항, 여기 c 보이죠? c가 뭐랑 같아야 되죠?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알파 베타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a로 나눠버리게 되면 두 근의 곱이 a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볼 때.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방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방식의 쓰임새.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식을 찾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스인 경우 하나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하나 있겠죠.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은 무조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하나를 플러스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베타를 마이너스인 경우로 잡아주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요걸 이용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더해보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럼 분모는 2a로 통일되어 있죠? 분모는 2a입니다. 자, 분자끼리 더해보세요.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죠. 루트는. 그러면서 마이너스 2b가 될 거예요. 그럼 2 약분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실제로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분모를 곱하게 되면은 4a 제곱이죠. 그 다음 분자를 곱하려고 딱 보니까 합차공식이죠. 그러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b 제곱과 마이너스 b 제곱 사라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랑 4 약분시키고 a 하나 약분시키면 a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그러니까 개수를 가지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자, 그럼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봤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잘못 봤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런다면 a분의 c,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되겠죠? 물론 두 근의 차도 있습니다.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라는 말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근의 차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근의 차는 직접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제곱을. 그래서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곱셈 공식 변형해서 빼기 4알파 베타와 같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곱을 지워주면서 루트를 씌워주면 끝나겠죠. 이해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좋으면 외워도 되고, 아니 싫어 그러면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빼기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앞으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러면은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도 그런 게 있었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1이라고 하자.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1을 대입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처럼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돼 있다면 두 근의 합과 곱은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3x 빼기 2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두 근의 합 어떻게 되죠? 이것분의 이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일단 구해놓고 질문이 뭐죠?
알파분의 베타에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수 형식이 돼 있다면 통분이 기본입니다. 통분. 그럼 여기는 분모를 알파, 베타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베타, 베타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는 알파, 알파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첫 단원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있었죠. 그거 싹 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 외우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얼마인가요? 요거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예요.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9,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되나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1번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조리 다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x제곱 빼기 3x에 플러스 1은 0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두 근의 합 얼마죠?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3. 두 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 1 이렇게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되어 있죠. 자,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통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로 통분하셔야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여기 베타 곱하고 알파 곱하고 이렇게 그럼 이쪽에 1 들어가고 이쪽에 3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맞는 말이에요. 2번 알파 빼기 1에 베타 빼기 1을 구해보래요.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1 될 겁니다.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 그죠? 1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두 근의 차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그래서 얘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4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3이죠.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럼 여기 1이죠.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루트 5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5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괜찮죠? 자, 네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는 세제곱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빼기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 27. 그 다음 여기 1 들어가고 3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9. 얘는 18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좀 지울까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설명했으니까. 다섯 번째. 알파 제곱에 빼기 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 제곱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생각해 보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생각하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인데 여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버티고 있죠? 그럼 얘랑 계산되게 되면 여기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면 9가 되고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 빼기 3이 되니까 6이 돼야 될 거예요. 맞죠? 이렇게. 결론은 뭔가요? 합과 곱으로 모든 식들을 합과 곱으로 나타낸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이 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는 0이 있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말 안 해도 뭘 구해놔야 된다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구해놔야 됩니다. 4. 이제 알죠? 두 근의 곱은 2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이걸 구하래요. 알파 제곱 빼기 3알파에 플러스 1에 베타 제곱에 빼기 3베타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다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힘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이 알파다 또는 근이 1이다 라고 하면 일단 대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해놔야 되고 이런 케이스는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알파 제곱에 빼기 4알파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그럼 빼기 알파 남았죠.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2니까 플러스 1이 남았겠죠.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등호 오른쪽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알파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얘가 알파 플러스 1. 그럼 똑같이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알파 빼기 1. 그죠? 알파 빼기 1. 이쪽은 베타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플러스,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이 얼마다 이러면은 대입을 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러면은 더하기와 곱하기를 미리 구해놓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를 곱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쉽죠?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곱한다라는 소리는 얘는 전개해버리면 되겠죠.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4가 들어가니 빼기 4에다가 더하기 1.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차, 이게 조금 응용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라고 하는 순간 두 근의 합 구해놔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 2a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그죠? 일단 적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파 제곱 베타에 베타 제곱의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와 얘인 겁니다. 그러면 적어놔야 되겠죠. 두 근의 합 알파 제곱의 베타랑 더하기 베타 제곱의 알파를 더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거 두 개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개 곱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의 세제곱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고 a분의 c 이렇게. 그러니까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씩을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알파 베타 보이네요. 1이죠. 그럼 b 값이 얼마다? 1세제곱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너무 좀 지저분하죠? 알파 베타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요게 얼마죠? 1입니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 얘가 얼마죠? 2a입니다. 2a. 그죠? 그렇죠. 요게 2a이기 때문에 2a가 빼기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를 구하라. 이 두 개 곱하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 쭉 다 풀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네요.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러면은 말 안 해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2차 방정식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그죠?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건데, 근데 이거 이미 앞에서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다음 얘는 뭐죠? a분의 c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 두 개니까 두 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게 두 근의 합입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를 약분시켜버리고 정리하면 c가 2b라는 소리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 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c가 되겠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같아야 되겠죠? 이해하죠? 자, 그러면 a 하나 약분시켜주고 c 하나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결국은 b가 마이너스 a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결과는 얘죠. 이걸 뭔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니까 c가 2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b가 마이너스 a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근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요거 보이시죠? a분의 c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C. 여기 지금 C가 2B죠. 2B인데, 약분 안 되는데요? B가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A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약분시켜버리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잘못 적었죠? 두 근의 합이 1이고, 그죠? 두 근의 합이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금 이걸 구하래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예요. 그죠? 곱셈 공식 변형. 자,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1이 들어가고, 그럼 1이겠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은 4가 될 겁니다. 답은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활용 문제가 좀 풀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일단 활용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만 쭉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암기가 되시겠나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근의 곱은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문제를 막 바꿔서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꼭 외우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